CRC 33기 이지용 학형님의 컴퓨터공학과 전공 몰아보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RC 33기 이지용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공학과 전공 몰아보기라는 내용으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일단 제 소개랑 컴퓨터공학과 이치에 대한 어떤 좀 전략까지 짚어보고 그중에서 제가 주요 과목이라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후기를 좀 남겨보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CRC에 1학번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33개월 활동을 했고 이 코로나 전후로 학교 생활을 마치면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스터디도 좀 많이 했었고 지금 자고 스터디도 제가 하고 있고요. CRC에 정말 뼈를 묻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선후배도 남기면서 좋은 학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고요. 1학년 때 산업공학과 학생회도 했었고 저희 1학년 때는 콩공이랑 상공이랑 같은 학교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UMC랑 멋쟁이사처럼 그런 프로젝트 하는 동아리도 참여해가지고 한 번은 iOS로, 한 번은 서버로도 웹이랑 웹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올해부터 해서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리포터스 시스템 연구실이라고 그 1학기 때 세미나를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8학번 이태리 학형이라고 그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랩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턴 활동을 하고 있고 바로 다음 학기에 후기로 성격통합과 전공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를 전공 몰아보기라는 주제로 좀 세미나를 하는 거에 의아하실 분도 있을 텐데 나를 전공 논을 빼고 다 4점 맞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그냥 지금까지 들어본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학년 때 우리과 전공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구나 어떤 흐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 2학년부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한 번쯤 다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과 이슈체계입니다. 그래서 각 학기별로 뭐 MSC 같은 것도 좀 껴서 어떤 과목들이 좀 어느 정도 제시가 되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활주로 조판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섹션을 나눠서 묶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뭐 하나씩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과목은 제 생각에 연관성 있게 많은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2, 3학년 때 2, 3학년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좀 메모 쳐진 게 많기도 하죠. 그래서 수업 기간에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한번 쭉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1, 2학년에서 계실 테니까 1학년 때는 두 개밖에 안 됐죠. 한 학기에 콩공개, 한 학기에 시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주어진 문제를 코드로 작성해서 해결하는 걸 배우죠.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랑 논리외로 설계 및 실험 오늘 잠깐 제쳐주고 객체가 약간 이 시프 때 배웠던 걸 완전 발전시켜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고 C++이라는 꽤나 많이 고도화된 언어를 배우게 되죠. 문법적으로 너무 좀 복잡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워 하셨을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도 좀 잘 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이 세 과목들이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쌓는 과목들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객체가 난이도가 꽤 높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제가 자부 때 가장 높을 거거든요. 자부를 위한 프로그래밍의 발판을 쌓는 그런 과목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2학년 1학기에 뭐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지만 수치에서 소통, 뭐 인프로 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도 논에 잘 못했거든요. 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맨날 게임하면서 듣다가 논에 삐져로 가고 패스로 돌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논에 대해 많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꽤나 좀 많이 몰라도 괜찮다라는 말 좀 드리면서 나중에 콩국 때 논에 때 내용이 살짝 등장합니다. 컴퓨터 구조를 이루는 부품이 결국 논리회로 있더라. 논리회로 좀 배워본 2학년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걸 배웠을 때 좀 어떻었구나 싶겠죠. 그 정말 조그마한 빵판에다가 전선 꼽아가지고 뭐 일일이 까딱까딱 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결국은 이 작은 그 전자회로가 모이고 모여서 컴퓨터를 구성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작동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그 근간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어셈블리 언어나 컴퓨터 구조를 배우면서 조금 더 그 정말 보잘것없던 이 전자칩이 쌓여서 고도화된 작업을 하는 그런 컴퓨터가 동작하는 부분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와 컴퓨터 구조, 그리고 이건 운영체제에 가서 꽃을 피운다고 생각해요. 운영체제는 정말 저 전자칩들이 모여있는 이 컴퓨터랑 우리가 쓴 이 소스 코드나 운영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컴퓨터에 돌아가게 되는지 그 중간에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3학년 2학기에 배우면서 컴퓨터의 전반적인 동작을 완벽하게 깨우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 과목들 배우면서 등장할 말이지만 로우 레벨 시스템이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구조 및 프로그램이랑 알고리즘 분석에는 비슷하게 코딩하는 과목들은 맞지만 코딩에 좀 중점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 앞에 세 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문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료구조 및 프로그래밍이랑 알고리즘 분석은 좀 더 수성적인 자구 방금 스터디를 저한테 들은 친구들은 많이 이해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료구조를 채택을 해야 되는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 알고리즘을 채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중점이 되고 걔네를 코드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따라보는 느낌이 그래서 앞에서 템포닝 개념이 갖춰주면서 이 수성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코드로 해결하는 방법을 구현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높고요. 막상 코딩하는 난이도 자체는 낮을 수도 있어요. 자구는 조금 어렵긴 하죠. 또 요즘 GPT가 많이 도와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란색으로 된 두 과목이죠. 데이터 통신이랑 컴퓨터 네트워크. 저는 필은 아니지만 저는 준 전필급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이고 안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만 듣거나. 근데 저는 두 과목을 1년에 거쳐서 다 들어야 완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과목들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네트워크 통신되는 이 환경 전체를 검사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에서 보낸 카톡이 상대방 핸드폰에서 카톡으로 뜨기까지 어떤 과정이 거쳐지는지 그거를 꽤나 자세히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과목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저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딱 한 과목씩만 좀 채택을 했는데 투어는 좀 예타에 보면 악명이 높은 과목이기도 하죠. 급여가 같이 올라오고 좀 어렵다고도 많이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대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세 과목은 파이썬, C, C++ 그 언어에 대해서 그 문법을 배우고 그 문법을 활용하는 것이 주였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어떤 요소가 있고 무엇을 다르게 했을 때 이런 다른 언어들이 나오는 것이며 이 요소가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 거 파이썬이랑 C의 차이는 뭔가 약간 그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 배웠고 느끼고 있던 차이점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좀 나중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됐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때도 전선이지만 거의 전필급이라고 생각해요. 4점씩이나 되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도 볼게요. 소프트웨어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마지막 나는 전필인데 저도 이따가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전공 이수체계를 한번 쭉 읊어봤고요. 말씀드렸듯이 2, 3학년 때 주요 전공은 좀 몰려있게 돼서 2학년 2학기에 체감되는 전공 난이도가 많이 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시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7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읊어볼게요. 프로그래밍 기초 영역에서는 주요 과목으로 항공대와 C++ 객체가 있고 관련 과목으로는 인터넷 프로그래밍과 HCI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넣었어요. 저도 둘 다 안 들어본 수업이기도 하고요. 인터넷 프로그래밍은 맥북을 사용해서 iOS, 아이폰 앱을 개발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 되고요. HCI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거이기도 하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아무튼 뭐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툴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요 학습된 내용은 정말 언어 자체의 문법과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언어 문법을 익히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코드로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객체에서는 객체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주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초가 탄탄히 쌓여 있어야 이 과목들을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비교적 자구나 알골 같은 코딩이 들어가는 과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랑은 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온 이 자구랑 알골 얘네들은 앞에서 배운 그 코딩 실력을 기초로 해서 좀 더 고도화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과목으로는 다양한 수학 과목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수학적인 개념들이 조금씩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NCS 시험에서 듣게 된 그런 수학 과목들이 조금씩 도움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자구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컴퓨터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들마다 특징이 다를 때도 어느 정도 유형이 나눠지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는 어떤 자료 구조를 써서 데이터를 취급하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구조의 특징과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자료 구조 알고리즘 두 과목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그 수성적인 자료 구조를 코드로 구현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알고리즘이 있고 그것도 코드로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입력이 이만큼 많아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학년 분들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코딩하면서 했더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뭐가 있냐 자료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냐 현재 변수 조작으로 배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료량이 엄청나게 방대해졌을 때 예를 들어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해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자료다 보니까 이걸 배열해 놓고 찾고 취급하고 수정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많은 자료들을 취급하면서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 두 과목에 걸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앞에서 코딩 기초가 갖춰져 있을수록 더 수월하고 그럴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 이 코딩 개념들은 여기 이때까지만 쓰이고 나머지는 거의 완전 딴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좀 교양 듣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어셈블리에서는 살짝 다른데 그리고 네트워크는 정말 지금까지 봤던 코딩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의 100% 이론 수업이에요. 가끔 파이썬으로 실습 과조를 내주신 국주생 교수님이 계시긴 한데 100% 이론 강의고 네트워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계층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쓰는 응용 프로그램 계층부터 정말 저 아래 바닥에는 논리를 준한 정말 그 비트 스트림, 전자에 이동하는 그 단계까지 내려가서 깊게 배워요. 이 내가 쓴 카톡 이 메시지 한 줄이 여기까지 어떻게 변환되면서 내려갔고 내가 전송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상대방 핸드폰에 뜨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IP 주소를 짝짝짝 찾아서 타고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기법들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그 기법들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서로 다른 기법들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인터넷 세상을 쓸 수 있는 것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가장 좀 흥미있었던 과목이었어요. 유형체제 듣기 전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역이고 지금도 대학원 세부전공을 선택한 그쪽 프로그래밍 시스템인데요. 그쪽은 논리로부터 어셈, 통구, 문책으로 이어지는 과목들이에요. 관련 과목들도 종종 있는데 디지설은 평이 안 져서 잘 모르겠고요. 시스템 프로그램 컴파일러, 인베디드 시스템 실험 다 들어보고 싶은 과목이니 요즘 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안 열리고 있는 강좌들이에요. 사실 저기서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학생 내용은 일단 어셈블리 언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는 분들은 시프 때 잠깐 어셈블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를 1대1로 대응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코딩하기 엄청 불편해요. 그 대신 그만큼 기계가 알아먹기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쓴 이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가 기계가 알아듣는 010 그 기계어 중간에 있는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쓴 소스 코드가 그대로 컴퓨터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어 010이 그 기계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쓴 소스 코드가 그 칩들까지 전달되기까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쓰는 파이썬에서 뽑은 한 줄이 어셈블리가 막 대여섯 줄로 늘어나고 그래요. 그럼 좀 더 컴퓨터에 가까운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에 대해 배우고 그 어셈블리 언어가 좀 기반으로 돼서 컴퓨터 구조까지 배우게 됩니다. 내용이 많이 이어서 어셈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통구에서도 어셈블리 언어가 당연히 등장하게 됐고요. 이제는 그 번역된 어셈블리 언어가 어떤 순서로 수행이 되는지 어셈블리 언어 딱 저 단어까지는 우리가 쓴 소스 코드가 기계어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컴퓨터 구조는 번역된 그 기계어를 CPU 안에서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컴퓨터를 괴롭혀서 빨리 가동하게 하려던 그 옛날 사람들의 그 연구와 그런 흐름을 배우게 되고요. 그것까지 배우고 나서 운영체제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다 등장해서 우리가 쓴 소스 코드나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저 아래 있는 컴퓨터 구조, CPU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수행되고 우리가 지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지 그 약간 이해가 되지 않게 중간다리를 딱 메꿔주는 역할이고 저는 이걸 듣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 과목 자체를. 난이도가 많이 높기도 했지만 그만큼 약간 전공 배우면서도 이 부분은 뭔가 연결이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이 딱 메꿔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듣고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이쪽으로 진로를 안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주요학습 내용을 잘 써놨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대해 배우게 되고요. 프로세스,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 이런 지금 우리가 막 코딩해보자 만드는 다 응용 프로그램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들어도 잘 하나도 안 어려우실 거예요. 그때 가서야 될 거라. 성능 2학기 전까지는 좀 계속 전공을 쌓아나간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3과목씩들 있는 좀初步적인 과목들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당연히 그 첫 번째 그룹이었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배우는 과목들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마타라고 3학년 2학기에 있는 권 교수님이 해주시는 강의인데 얘도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오토마타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검사하는 장치를 만드는 그런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 변수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띄어쓰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간단한 규칙 같은 게 있을 때 내가 어떤 문자를 넣고 이 문자의 이 규칙을 준수하는가 판단하는 거. 첫 입력받고 오케이 너까지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오면 되고 뭐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다 설정해서 조건을 검사하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과목 자체는 한 언어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떤 성격이 있으면 어떤 성격이 뭐 어떤 요소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크게 한 3가지 요소 중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달라집니다. 왜 파이썬은 셀프로 안 붙여도 되고 C에는 셀프로 붙여야 되는지 그거부터 해서 또 언어마다 어느 정도 똑같은 문장을 써도 어떤 언어에서는 오류가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언어는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걸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그거를 많이 봐줄수록 오류는 덜 나겠지만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성격 자체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서버에 뭐 DB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일상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DB라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게 저는 생각보다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로컬에 저장하는 그런 파일들도 잘 저장하고 쓰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애는 뭐가 다른가? 그냥 파일 저장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DB라는 게 왜 필요한지 그거부터 해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생들을 관리하는 서버 뭐 DB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DB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도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자료구조 그 DB 안에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해야 빠르게 내가 접근하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사고랑도 연관성이 있고요. 4학년 1학기 MBB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퓨즈 전문 DB 성원 2학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DB라는 것 자체의 필요성과 특징, 그리고 다루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학년 1학기에 정필로 있는 소프트웨어 얘는 우리는 지금까지 자고 알고까지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 집중을 했어요. 근데 얘는 그것만 똑 떼놓고 있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학교에서 학생들 성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만 했을 때 그 말만 듣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듣고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난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 여기도 뭐 이런 기능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능도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개발하는 그걸 외적으로 많은 요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기능을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는지, 또 DB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면 사용자는 얼마나 예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든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동작 외적으로도 필요한 게 정말 많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수님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좀 낯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윤규 교수님께서 이번에 새로 연 강의를 들었고 그분이 완전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아주 만족하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학기에 돼서 이 배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일찍 배워도 괜찮을 만한 과목인데, 그래서 예를 듣고 저 프로젝트 하거나 다른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하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배우거나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주요 과목들이고요. 이 외에도 사실 제가 안 들어본 과목들, 뭐 인공지능 같은 것도 제가 좀 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어떻게 좀 추천하지만 아무튼 저는 핵심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후기를 좀 이렇게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는 기준으로 딱 해서 얻어가야 될 만한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2학년 때도 그냥 술 먹고 놀았던 형들이 뭐 누구는 서울대 대학원 가고 누구는 LG를 가고 누구는 삼성을 가고 하면서 다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 많이 만들어 보는 거 그건 좋은 일인 것 같고 당연히 개인적인 성취도 있어야겠죠. 학점에 욕심이 있으시면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 전공 과목들이 한 번 내 머리에 들어왔다 나간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험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내가 그때 배웠던 게 기억에 나서 더 잘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요즘 뭐 국비 지원 받는 뭐 코딩 교육이니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랑 저희 컴퓨터공학과 전공생이 다른 거는 이 전공을 배웠냐 마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이걸 알고 만든 사람이랑 모르고 만든 사람이랑은 뭐 디테일한 성능을 필요로 할 때 더 나은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항공과에서 나온다고 다 개발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도 많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고 그 개발자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이 주요 전공들 들으면서 나 어느 쪽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만 느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이렇게 가서 진로를 생각하고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시지 말고 물론 일찍 고르고 나 이거 하냐 나오면 더 좋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주요 전공들 들으면서 나 뭐 좋아하네 하고 느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최근에 그냥 알고리즘 타고 뜬 그런 영상인데 영상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발자 연봉 어쩌고 적어내는 내용이 잡혔는데 개발자라고 하는 것도 엄청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소개하는 거가 굵직하게 집었는데도 14종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줬으면 해서 가져왔었어요. 그냥 뭐 요즘 제일 많이들 말하는 프론트, 백엔드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쪽으로 내가 프로그램 만들고 하고 싶다 개발자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게 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홍보까지 갈 수 있는 게 진짜 넓고 많으니까 이거 찾아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흥선수설 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요 정보 들으면서 내가 관심 있는 거 잘 느껴봐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